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형사법이죠. 형사법에서 형법 인용을 수업하는 날인데 처음 이제 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학원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 완전 처음이에요? 대답을 해주면 좋고. 네. 처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한번 읽어봤고, 네. 좋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처음 공부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공부를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그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법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게 되면, 저는 뭐 이름은 칠판이 좀 높네. 자, 제 이름은 이제 이태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잘 부탁드리고요. 뭐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꾸준히 계속 나오셔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것만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형사법적으로 좀 오랫동안 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고, 대구는 살면서 처음이네요. 대구는 처음 와봤고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만 잠깐 한번 해봤던 것 같고, 처음 와봤는데 아침에 되게 춥네요. 이상하네.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서울이 더 추워야 되는데 내렸는데 느낌이 더 달라요. 더 춥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운 건데 뭐 여름엔 또 더 덥겠죠. 원래 여름이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명한데 예전에 이제 알던 사람들이 대구 뭐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추위를 느끼고 싶으면 대구로 와라.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느낌이 딱 오네요. 집에서 나올 때하고 집에서 나올 때는 새벽 5시에 나왔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온도하고 대구역에 내렸을 때하고 온도하고 이쪽이 더 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으니까 참 힘들게 사신다. 여러분들 힘든 거 사시는데 여름엔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여름에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 너무 춥고 더우니까 학원에 계속 있으시면 좋아요. 학원은 항상 그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쭉 꾸준히 있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채용을 준비하게 됐죠. 지금 경찰 말고 다른 거 준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손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경찰 아닌 분 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일단 경찰 다 준비를 하실 텐데 경찰 과목이 이제 작년에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겨서 이미 2번의 시험을 봤죠. 2번의 시험을 봤는데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자, 뭐가 있어요? 형사법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도 있고 그다음 뭐 또 있습니까? 경찰학. 자, 요렇게 이제 있죠. 물론 이제 뭐냐면 능력 검정으로 해서 영어하고 한국사 이런 것들은 이제 능력 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부분까지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하고 영어하고는 점수를 맞으셔서 어느 정도 하시면 다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라도 안 돼 있는 분들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짬짬이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다 금방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이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인데 말이 세 과목이지 세 과목은 아니죠. 좀 이렇게 과연 가르치는 게 저는 올바른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저는 어차피 주어진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여기 형사법이 몇 문제입니까? 40문제죠. 40문제. 그 다음에 요게 몇 문제? 20문제죠. 그 다음에 요게 몇 문제? 40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중요도를 따지니까 이제 형사법, 경찰학 뭐 사람들마다 설왕설래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세상 살 줄 알아야 되겠죠. 경찰학 선생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경찰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형사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찰에 이제 합격을 하고 합격 이후부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합격 이후에는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됩니까? 이 중에서 형사법이죠. 그건 뭐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세상 살 줄 아시네. 그렇죠? 좀 살 줄 알면 중요한 건데 자, 일단 형사법인데 사실 형사법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법하고 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있죠. 근데 이 두 과목이 사실은 2021년도까지는
뭐냐면 비중이 똑같았죠. 비중이 똑같았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8문제로 늘어났죠. 늘어나고 여기가 12문제.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5대5로 합쳐졌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자, 28대 12로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됐죠? 수사하고 증거. 요렇게 두 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12문제가 나오죠. 그죠? 12문제가 나오고 형법은 온전히 2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8문제인데 자, 총론과 강론을 해가지고 자, 총론과 강론을 해서 14문제씩 해서 28문제.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진도가 아니고 대략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분량의 형사소송법 분량의 한 6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형사소송법에서 60%로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12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비중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경찰이 딱 된 다음부터 자 이제 중앙경찰학교 나온 다음에 자 이제 보통 지구대로 들어가겠죠. 지구대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제 어떤 걸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과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부 방침이 이렇게 돼 있죠. 방침이 돼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는 여기 선까지를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한 다음부터 바로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바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승진해야죠. 그렇죠? 나는 평생 그냥 뭐 근속으로 그냥 가다가 뭐 경감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짓겠다.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도 뭔가 꿈을 꾼다고 하게 되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경찰 우리가 채용 때 배웠던 형사소송법을 넘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짜리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형사소송법 과목이 약간 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도를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도가 나간다. 여러분들 좀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어떤 거냐면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는데 가장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뭐다? 형법입니다. 형법. 왜냐하면 형법이 문제수로 따지면 28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형사법, 헌법, 경찰 모든 걸 다 합쳤겠죠? 그 다 합쳤을 때의 분량에 형법이 조금 과하게 60%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60이 더 될 수 있으니까 공부에 여기에다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이나 이런 과목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쫙 올라오는데 형법은 조금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 오늘 배운 거 아침에 지금 오늘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저녁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까먹죠. 다 기억 안 나죠? 그렇죠? 막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부분이 자꾸 휘발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는 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뭘 배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합치면은 전체 수업 시간의 60, 70%는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점수가 막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려워. 수업할 때 막 갑자기 얘기하면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얘기인지 뭐 그런 식의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그런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공부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한번 딱 수업을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인데 그럼 두 번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두 번 들었으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10번 듣는데도 못 알아들어. 난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비정상이에요. 그럼 비정상이고 들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 정도를 좀 해주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형법 수업은 최소 몇 번 정도를 들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냐면 3번 정도입니다. 3번 정도. 3번 정도 듣고 나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보입니다. 근데 3번 딱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적으로? 3회도? 6개월 걸리죠.
6개월 이제 되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확 몰려오죠. 남들은 뭐 6개월 준비해서 학교 간다고 하는데 짜증은 안 밀려? 그럼 다행이고 좋게 생각하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6개월 동안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공부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공부가 오히려 쉬워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찰 우리가 준비할 때 수험 기간 어느 정도쯤 잡고 준비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할 거예요? 시간, 공부. 수험 기간. 내가 이제 경찰에 합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2년? 네, 2년. 그렇죠? 2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충격받지 마시고 그냥 한 겁니다. 장난 한번 친 건데 썰렁하죠? 좀 약간 썰렁한 농담을 좀 합니다. 좋아요. 예. 집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요. 뭐 말하면 아유 좀 짜증난다고 막 맨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2년 정도 준비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수험생 중에 남경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준비하면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경은 좀 컷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공이 다 1년 이내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잖아요. 불합격한 사람들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합격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가장 최근에 여경 중에서 합격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이쪽 저쪽 학원 다니니까 여경 중에서 합격을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걸린 합격생이 있냐면 제가 근래에 이 정도로 빨리 합격한 학생을 처음 봤어요. 몇 년 동안 준비했을 때 봤는데 얼마 만에 합격했을까요? 완전 초짜였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2달 정도 수업이 끝날 때쯤 됐을 때 데스크 찾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래서 내 수업 끝났는데 막 울고 있길래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데스크 가 조용히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전체적으로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한 21살쯤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재작년 7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언제? 이번에 합격 안 했어요. 저번 1차 때 합격했어요. 22년도 1차 때 합격했어요. 21년도 7월 달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 친구가 처음부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2달 동안 울었어. 울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이게 못 알아듣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한결 더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담도 좀 하면서 상담에다 약간 알코올을 좀 약간 좀 섞었습니다. 섞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술 한 번 먹을 때 그 날을 기다리는 거야.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서 성취욕을 좀 갖는다고 해서 좀 먹더라고요. 말술이더라고요. 되게 많이 먹어요. 되게 많이 먹는데 그래서 술값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자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합격한 겁니까? 8개월 만에 합격한 거지. 7월 달에 들어왔는데 1차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8개월 만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준비했다. 제가 내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정도면 좀 겸손해. 왜냐면 겸손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년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지금 못 알아듣죠? 편해요. 오늘 복습을 해야 돼. 근데 뭐 어차피 2년 있다 합격할 건데 지금 복습이 오늘 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 놀게 되죠. 사람의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눈앞에 있어야 준비를 합니다. 그죠? 눈앞에 있어야 준비를 하는 거니까 수험 기간은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가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1년. 그러니까 완전 무해서 그러니까 돌연변이야 사실. 방금 그 얘기했던 그 친구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고 저는 최종에 떨어질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점수가 간당간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지역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붙어버렸어요. 한 방에 붙어버렸어. 한 방에 붙어가지고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근데 1년 그러면 1년 하라고 저는 6개월만 하고 싶은데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언제겠습니까? 물론 3월 달에 볼 수도 있지. 3월 25일 날 시험 봐서 합격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인 가능성을 생각하면 언제겠습니까? 8월 달에. 8월 달 언제 보나요? 8월 달 날짜 나와 있나요? 1차 때 같이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어요?
20. 저거 물어보면 꼭 한번 얘기했다고 꼭 물어보면 추궁하면 바로 모르겠다고 번복을 해버리네. 진술 번복을 너무 쉽게 하네요. 자, 근데 1년 정도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년을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1년이 1년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는 건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1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수험기간 얼마가 된다? 1년이 되는데 6개월이면 끝난 거예요. 6개월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령이냐? 요령이 아닙니다. 이게 6개월 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다 합격합니까? 아니죠. 합격할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예요. 매우 낮을 건데 1년이 되면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높아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6개월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다?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5년 돼도 못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합격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합격할 수도 있는데 6개월은 불가능하고 8개월. 언제 지금 시작했으니까 8개월 만에 합격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1년 만에 한다 해서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길이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 수험 기간은 그만큼 짧아진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울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것도 힘들지. 근데 그래도 일단 뭐 앉으라면 앉아 있죠. 뭐 엉덩이 한번 중간중간 들썩들썩 하지만 수업할 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거든. 그죠? 그 뭐 카메라 끄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요. 좀 심하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금 앉아 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버티는 게 되게 힘들어요. 버티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공부만 하면 된다. 공부 제일 쉬운 건데 왜 못하냐? 속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 본인은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과연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게 뭐 감정적으로 대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저도 이제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저희 마누라가 딸내미한테 무지 갈굽니다. 무지 갈궈요. 근데 막 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됐는데 막 얘기하다가 이제 딱 이제 몇 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안타가 몇 분 지나면 터집니다. 가지고 한 30분 동안 갈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너는 공부했어? 제가 얘기해요. 좀 약간 기분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너무 잡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마누라한테 딱 얘기합니다.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한 거 알거든요. 안 한 거 알거든. 저는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한때 잘 나갔었어. 한때 잘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애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은 뭐냐면 그냥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애들이 놀고 싶은데 자꾸 놀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자꾸 이성적으로 누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안 했으면서 놀고 맨날 그랬으면서 그걸 강요하면 되겠냐, 이런 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습관을 들이게 해줘야지 막 다짜고짜 그냥 공부해 그래서 막 앉아있고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재미를 붙인다, 그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좀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고승덕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 변호사라고 옛날에 뭐 교육감 후보도 한번 나왔다, 정치도 한번 했다. 공부 제일 쉬웠대요. 미친 거지. 그죠? 공부를 뭐 쉽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다른 건 하나도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세상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공부를 잘한 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훌륭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것과 세상 사는 건 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다. 이제 그런 걸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재미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를 붙여야 돼요.
어쨌든 재미를 붙이십시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이런 게 재미를 붙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점수. 그러니까 오늘 딱 봤는데 다음날 복습 테스트를 했어요. 50점 맞았어. 공부하고 싶어요? 50점 맞으면 하고 싶나? 전 하고 싶어? 난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이씨, 짜증나네. 근데 옆에는 내가 50점 맞았는데 옆에는 80점 맞았어. 갑자기 뭐야 이거? 내가 병신이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더 하기 싫잖아. 자격지심이 생기고. 사람이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점수를 좀 올리는데 좀 집중을 하면은 조금 더 공부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먼 얘기거든. 먼 얘기고 하다 보니까 당장 응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응용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점수를 좀 맞는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재미를 붙이면서 자꾸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점수를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면 점수를 잘 맞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수험의 핵심은 뭐냐? 자, 수험의 핵심. 우리가 수험이라는 걸 딱 놓고 봤을 때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험 공부죠, 공부. 수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전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제 쭉 인생을 살면서 공부 어떻게 해왔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지 알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게 합격의 가장 기본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수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뭐가 이렇게 뒷받침돼야 되느냐,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뭐가 핵심적인 것이 될까요? 노력? 너무 추상적이냐, 노력이면. 노력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그렇죠? 수험의 시작과 끝은 복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습을 계속해야만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복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3회독 한다라고 했잖아요. 3회독도 뭐예요? 복습이에요. 복습. 그래서 복습인데 이 복습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다?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해야 돼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 법과목이라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 느끼는 그 수준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법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있고, 법책을 10번 정도 본 사람이 이 법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 건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10번 정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보는 사람 단지 이 단어 막 읽는 것도 버겁죠.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처음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못 알아듣는다고 전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신경 쓸 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읽는다라는 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합격수기 이런 것들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합격수기 막 어디 보면 인터넷만 열어봐도 막 보이잖아요. 굴러다니는 합격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합격수기에 뭐 얘기 나온 것 중에 좋은 정보이면서도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좋은 정보가 없는 합격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들어있는 합격수기는 좋은 정보로만 구성된 합격수기는 읽히지 않습니다. 읽히지 않고 뭔가 자극적이고 약간 그다음에 좀 스펙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건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험을 하려면 최소 몇 회독 해야 된다? 3회독 해야 돼요. 3회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친구가 대답을 하니까 3회독 어떻게 하는 게 3회독이에요? 그게 이제 3회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공부에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으로 따지면 한 80점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정답이 되겠고, 수험에서 이제 가장 1회독, 수험에서 1회독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수험에서 1회독은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형법책 보면 딱 보면 읽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일단 수업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겠죠? 안 듣고 공부한다? 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도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이 이렇게 지금처럼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학원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제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다 합격합니까?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수원 막 들어가서 보면요. 연수원,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저는 떨어졌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고, 연수원 들어가서 보면은 다 학원 동기들이에요. 학원 다니는 사람들만 합격합니다. 이제 그런 건데, 뭐냐면 수업을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책만 읽는다. 그걸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노력.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완전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그분 있죠? 고졸이에요, 고졸.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혼자 그럼 다 공부했겠죠? 그렇죠? 혼자 완전히 공부해가지고 몇 년을 공부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수업을 들으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능률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네,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들었어요. 자, 그럼 수업을 듣고 자, 오늘 수업 이제 5시에 끝나겠죠? 끝나면 딱 덮어. 이제 그리고 놀러 나가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까 뭐 하라고 했어요? 복수. 수업 듣고 복습하죠. 자, 근데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복습을. 자, 그럼 일단 복습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할 때까지 읽는다고 했죠. 이해해. 좋아요. 아주 좋아. 근데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문제야.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뭐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걸 좀 알아두세요. 우리는 자 뭐냐면 이런 거 뭐 법과목 있죠? 법학과의 법과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에 형법, 형사소송법 있고 헌법 있고 경찰학 안에 행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총 몇 과목? 4과목이라 되죠? 법을 상당히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많이 배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약간의 가설이에요, 가설. 법을 보면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막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막 논리적이야. 법이라는 게. 이게 논리적이다 보니까 논리를 그러면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겠죠? 그러면 혼자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해요. 아,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한 10년 걸립니다. 한 10년 걸려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 경계선을 좀 따져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학문을 공부하는 것과 수험을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학문 공부와 수험 공부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선을 정하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넘어가 버려요. 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면 답이 없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제 손을 떠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컨트롤하면 이제 기분 나빠요. 왜냐면 다 성인이잖아. 성인이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데 이래요. 오히려 따져.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얘기를 해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도 합니다. 하는 거니까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선에서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선에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걸까요? 그 기준이 어렵지. 그죠? 그 기준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알면, 어떤 걸 통해서 알면 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수험 공부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수험 공부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합격. 여기 안 써놨네. 합격. 합격을 해야죠. 합격을 하려면 당연히 그 전 단계로 뭘 해야 되죠? 득점을 해야지. 그죠? 빵점 맞고 합격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점수를 맞아야 되잖아요.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합격할 점수를 맞아야 되겠죠. 합격할 점수. 그래서 아까 점수에 조금 좀 기를 기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좀 열을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맞아야 된다. 점수를 맞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떤 거를 풀어서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 풀어야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수험이라는 건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양이 정해져 있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다 이미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런 게 우리가 집대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수험에서 우리가 이제 선을 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을 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귀찮은 문제. 이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이게 여러분들의 선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상상이 막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한 2달?
말쯤, 2달째 말쯤이나 아니면 석 달째 한 뭐 중반쯤 되면은 슬슬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 생각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요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파트를 막 기출문제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그게 나온 적이 없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생각이에요. 그 선을 정하라는 겁니다. 선을. 그래서 하는 건데, 바로 이제 복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복습을 할 때 당연히 지금 처음 하니까 기출문제까지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2회독 때 기출문제를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1회독 때는 뭘 하면 되냐면, 학원에서도 얘기하지만 복습 테스트 하죠? 테스트해요, 복습지. 그래서 테스트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형법 파트는 10문제씩 할 거고, 형사소송법 파트는 OX로 한 20개씩 할 거예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테스트한 지문들 있죠? 근데 참고로 제가 내는 그 테스트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전부 기출지문입니다. 전부 기출지문.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는 거냐면 몇 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있는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는 지문도 있고 모르는 지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는 지문이 나왔으면 볼 거 없어요. 아는 거 보는 게 제일 미련한 행동이에요. 아는 걸 뭐하러 봅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는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알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도 알아요. 아는 거면 한 번 딱 각인된 거는 평생 가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아는 건 더 이상 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 양을 줄여가는 게 수험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자, 테스트를 했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아는 지문과 모르는 지문이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그럼 모르는 지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본다? 풀어본다라는 말이 너무 말은 맞아. 근데 말은 맞는데 내가 원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서 그런 건데, 풀어보는 거죠. 풀어보는 건데 뭘 하냐면 여기 나오는 지문 중에 모르는 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찾아봐야지. 책을 찾아봐야죠. 책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책이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해설지를 나눠주긴 하겠죠. 해설지를 나눠주긴 하겠지만 해설지는 OX만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것도 복습이다 아니다?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다시 읽는 거예요. 아, 이 문제 지문이 왜 틀렸구나, 이래서 틀린 거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끝났죠? 그럼 다시 한번 복습.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인데 이거는 이제 읽기죠. 정독을 했겠죠? 그쵸? 요게 1회독이에요. 이게 1회독입니다. 한 권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권. 근데 자, 이 테스트가 2회독 때부터는 뭐가 돼야 된다? 기출문제예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독에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좀 자제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학원에 나눠둔 프린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린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선에서 복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밀리지만 말고 하세요. 밀리지만 말고. 뭐 안 밀리면 그냥 일찍 끝내도 됩니다. 일찍 끝내도 되고, 요게 뭐다? 1회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번? 이걸 3번 하라는 거예요. 이걸 3번. 그러니까 3번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양이 제법 되겠죠? 이 과정만 하면은 여러분들 다 합격합니다. 다 합격해요. 근데 이거를 학원이 있기 때문에 학원은 어쨌든 돌아가잖아요.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타율적으로 돌아가니까 얼마 만에 끝납니까? 6개월 만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가기만 하면 6개월이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할 수도 있고 6개월이 지나서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진 사람은 실망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죠. 자, 능동적으로 이제부터는. 6개월 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만 합격할 수도 있고 6개월 있다가 합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이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조금 더 힘들긴 하겠지만 어차피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90점씩 나와요. 90점씩 나와요. 90점이면 남자 여자 다 공이 합격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빨리 해야지. 인생에서 수험 기간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게 어디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그죠?
합격한 다음에 그리고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더 놀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즐기잖아요. 인생 뭐 평생 뭐 공부만 하고 살 겁니까? 우리가 학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 잘 즐기려면 빨리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이게 핵심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3회독만 하면 더 이상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저는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거 뭐죠? 뭐 감독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럼 다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해보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요. 뭐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어딨어. 머리가 나쁜 사람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터득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도요, 이렇게 반복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한 방에 딱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겠지. 뭐 이번에 수능 만점 뭐 맞았던 애 재수없게 얘기하더만 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솔직해요, 그게. 차라리 옛날에 뭐 교과 과정이 그런 개 풀뜯어먹는 소리 말고 이게 사실은 솔직합니다. 책 많이 읽었어요? 아니요, 안 읽었는데요.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걔는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애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 0.3%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0.3%, 0.03%였나? 뭐 그럴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대부분은 99.97%는 뭐다? 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서울법대 나왔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법대를 갈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럼 머리가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 안 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 저 죽겠죠. 그래서 있잖아. 저기 용산 쪽에 한 분 있잖아. 뭐 말만 하면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보면 약간 이게 공허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서울법대 나온 친구한테 맨날 그래요. 난 서울법대 나오면 다 똑똑한 줄 알았다? 얘기해요. 뭐 얼굴이 빨개져요. 그 친구가 순간. 자기도 부끄럽대요.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똑똑한 거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무식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뭐 그런 얘기 했다고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갖고 많이 읽으면 다 해결됩니다. 많이 읽으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밤새고 공부해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밤새고 공부하는 건 공부 방법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하는 거고. 그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밤셉니까? 안 셉니까? 세죠. 세야지. 당연히. 이것 때문에 집에 가서 지금 용돈 얼마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점인데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밤새고 합니다. 그럼 하루 이틀 하는 거니까. 근데 자, 몇 달씩 해야 되는 공부를 어떻게 밤새고 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규칙적으로만 하세요. 규칙은 제가 생각하는 규칙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던 시기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가 가장 열심히 했을까요? 공부를 할 때. 고3. 그죠? 고3이 제일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 사법시험이 막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죠? 고3보다 적게 공부합니다. 적게 공부해요. 진짜로. 진짜로. 단지 그냥 그걸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3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3 때 어떻게 공부하나요? 일단 공부하나요? 물어보니까 아니, 공부 안 했는데 이런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학교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아침 몇 시 오라고 해요? 8시? 8시 오죠? 8시 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학교 이제 끝나고 언제 갑니까? 11시 반? 10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좋은 데 나오셨나 보네. 다 공부 열심히 시켰나 보네. 10시 반? 11시? 10시 반에서 11시. 예, 그것도 너무 많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참고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고3 때 그렇게 했어. 저 7시 반까지 갔어요, 학교에. 그리고 11시 10분까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걸 했는데 좀 바뀐 줄 알았어요. 제 세대하고 좀 바뀐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똑같네. 그러면 8시까지 학원에 이제 와야 되느냐? 전 그런 건 아니고 고3하고는 좀 달라요. 고3보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고3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 학원에 보통 테스트 오전 스케줄이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학원에
8시 반이죠. 그럼 한 20분까지 오면 되겠네. 정리 좀 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오자마자 테스트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좀 머리 좀 식히고 그래야 되니까 8시 한 20분까지 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정도면 다 볼 수 있잖아. 8시 20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학원 스케줄이 언제 끝납니까? 5시 반인가 5시인가 끝나고 그다음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하는 게 좋은데 몇 시까지? 10시죠?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이상도 9시도 괜찮아요. 9시도 괜찮은데 10시 넘어서까지 막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제가. 집에 가지고 가서 막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 시간만 하세요. 그 시간만. 그리고 주말에는 쉬세요. 쉬세요. 그냥 과감하게 쉬세요. 괜찮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하세요. 친구들하고 저녁에 뭐 금요일날 저녁에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어요. 토요일날 뭐 나가서 놀 수도 있어요. 일요일날 뭐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5일 동안만 열심히 하세요. 5일 동안만. 뭐 누군가 얘기했던 방침하고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일 정도만 하면 됩니다. 6일도 필요 없어요. 5일 정도만. 근데 좀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공부를 하세요.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그러면 오후부터 쉬세요. 편하게. 괜찮습니다. 장기간이야. 장기간. 그래서 5일씩 공부해도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복습을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실력이 쌓여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11시까지 오늘 필 받으니까 새벽 2시까지 그러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비춥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웃고 뭐냐면 좀 덕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 비추예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면 오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자,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여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여파가 오잖아요. 그걸로 손해예요, 그걸로. 예전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중에 제 고3 때요.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키다. 교장 선생님 마이크 키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 딱 끝날 때쯤 되니까 전원 체육관 집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고2만. 그러니까 제가 고2 때 전원 체육관 집합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수업 안 하니까 좋잖아. 가서 여기서 앉아 있었어요. 했더니 교장님이 딱 나오더니 어떤 선배 한 명이 딱 서 있어요. 선배 한 명이 와가지고 그냥 학교 방문했대요. 방문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전교 1등 했던 분입니다. 전교 1등 했던 분인데 전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 들어갈 때 전국 4등으로 들어갔어요. 전국 4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그 양반 지금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요. 저랑 잘 아는 형인데 행시 합격해가지고 어디 시골 동네 공무원하고 있어요. 그런 형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3 때 어떻게 공부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장이 들을 땐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얘기했던 것 중에 자기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3시간의 신화.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들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누구 말에 항상 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제 옆에 제일 친한 친구 맨날 같이 공부했던 친구 있죠? 얘는 또 팔랑귀입니다. 엄청 흔들려요. 엄청 흔들리는데 저는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딱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 그러더니 태우야, 응? 왜? 나 마음을 정했어. 나 이제부터 3시간 자고 공부할 거야. 근데 걔가 참고로 잠만 자는 애였어요. 잠만 자는 애였어.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해요. 잘하는 친구인데 잠을 많이 자요. 그러니까 막 보통 일반 사람들은 6, 7시간씩 자잖아요. 고등학교 때. 얘는 10시간 자요. 그러니까 집에서 6, 7시간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서 메꿔야 돼, 안 메꿔야 돼? 야자할 때 자요, 계속. 근데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 3시간 시간을 도전할 거야. 그래서 미친놈 속으로. 근데 얘기했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죠. 미친놈 지랄하네 한마디 했다는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등치는 커요. 90 몇 킬로 되게 나가는 애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알았어. 말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와 저를 보고 뿌듯하게 태우야. 나 3시간밖에 안 잤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너무 뿌듯하다고. 자, 그러고 나서 그 순간부터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뭐합니까? 다음날 여파가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걔가 이제 야자 끝나고 집에 갈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그래서 속으로 인지 알았냐?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선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느냐? 3시간씩 자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3시간씩만 자고 한참 에너지 많이 소모할 나이에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열심히 할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겠지. 만 일주일 그렇게 했다라는 거겠지. 근데 1년 내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는.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0시에 10시. 10시 되면 딱 접고, 그래서 집에 뭐 책 갖고 가지 마시고 그냥 놔둬요. 공부는 여기서만 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제 핑계를 대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냥 편히 쉬세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자기 뭐 하면 운동 간단하게 하고 일찍 자고, 12시 이전에 자고 7시쯤 일어나면 이제 학원에 8시 20분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 생활을 반복하라 이거예요. 그렇게만 반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합격하는 시험이 경찰 시험입니다. 인원도 많이 뽑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동시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를 밟고 말고도 아니잖아요.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평균 한 90점 나와요. 90점. 다 합격하잖아. 뭐 갑자기 면접에서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되잖아. 그죠? 네, 그럼 합격하는 거니까 준비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알아주고, 갑자기 시계가 이게 맛이 갔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원래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잠깐 해서 첫날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서 좀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꾸준하게만 좀 해주세요. 꾸준하게. 오늘은 막 열심히 했다, 내일은 안 뭐 하다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집에 뭐 있으면 자기 루틴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좀 안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꾸준함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루틴에 맞춰야 됩니다. 자기 루틴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원에 왔다라는 얘기는 학원에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럼 학원 오면 안 돼. 그건 학원 오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그런 시스템 하는 것도 있으니 거기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괜히 의문을 달 필요도 없고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 됩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맞는 루틴을 찾는 건데, 6개월 동안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하는데 뭐가 있대요. 뭐 집에 뭔 일이 있다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집에 뭐 정말 뭐 경조사 큰 거 있으면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있대, 그냥 가야 된대. 가라고는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루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니까 학원 루틴에 맞춰주세요. 다른 거보다도 학원 루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그냥 1년 동안은 집에서도 뭐도 없고 그냥 학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빠지면 끝나는 거야. 빠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 공부는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성과로 말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뭐도 졌지만 잘 싸웠다? 없어요, 그런 거. 그죠? 월드컵은 그게 있었지. 16강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16강 떨어졌으면 졌지만 잘 싸웠어요. 안 나와요, 그런 말. 16강 올라갔으니까 나온 거야. 네,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결과가 말을 합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물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합격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쭉 버텨서 이제 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신 있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 처음에 아예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막 그 과정만 얘기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